2부. 이제 2부이자 동시에 마지막인데, 시간이 지금 있으면 제가 원래 보통은 2시간 한다 해놓고 3시간 하고 3시간 한다 해놓고 4시간 하는 게 제 주특기지만, 우리 지금 뒤쪽에 이 학원 일본어 수업이 지금 3시부터 대기 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정시에 딱 끝날 거예요. 2012학년도 입시, 우리에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가, 그걸 몇 가지를 보는데요. 원래 이게 학이란 말을 안 넣으면 틀린 거죠. 저 2011년도인데 학을 넣으면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야 돼. 2012학년도에 대학생이 될 학생을 위한 입시,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2012, 2012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릴 텐데요. 2012학년도 입시에서 우선 포인트, 수능 날짜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수능이 11월 10일 날 수능이 실시됩니다. 예년보다 조금 며칠 더 앞당겨진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그 발표가 좀 특이한데, 옛날에 비해서. 전에는 그 발표가 조금 늦었어요. 12월 가서 중순이나 초순, 이때 발표됐는데, 금년에는 11월 30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서를 내는데 좀 숨을 좀 충분한 시간이 많다고 충분한 건 아닌데, 일단 11월 말이면은 수능 성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서 내는 데까지 여유가 좀 더 늘어났어요. 왜냐면, 원서 접수는, 역시 또 12월 한 22일인가 뭐부터 시작해서, 원서 접수가 하니까. 그리고 작년까지는 전형이 전부 스타트가 크리스마스 끝나면 바로 가군 전형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내년 1월 2일부터 전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은 이제 금년에는 없는 거죠. 그 전형이라는 게, 원서 일단 낸 다음에 뭐 학교에 가서 면접을 보든지 뭐 이러던 것이, 가군이,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월 3일까지, 그렇게 해서 가나다군이 순서대로 이제 전형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발표가 11월 30일이라는 것이 원서 낼 때까지 3주 이상의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선 좀 첫 번째 차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2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비중이 수시하고 이제 정시에서 수시 비중이 좀 늘어났는데, 수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드디어 60%를 넘어섰습니다. 50%부터 시작해서 한 60, 2% 막 이러고 그러는데, 수시 비중이 늘어났는데, 수시 비중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수시 비중이 60%가 됐어도, 뭐 정시 40% 이래도, 수시에서 본인이 합격을 했더라도 원서 안 내버리거나, 아니면 수시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겠죠. 수시에서 만약 못 뽑는 경우는 이게 전부 정시로 넘어왔어요. 정시로 넘어와서 실제로 수시가 60%일 때, 정시하고 수시가 거의 반반. 수시가 60%를 뽑는 데지만은 아이들이 등록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수시 자체가 미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시로, 자동적으로 넘어오는 걸 2월이라 그러지. 그래서 2월 시켜서 정시에서 인원들을 다 뽑았는데,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수시에도 추가 모집이 생겼어요. 수시에 추가 모집이 생겨가지고, 일단은 어떤 수시 여기저기 냈는데, 누가 등록을 안 하면, 전에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진 걸로 끝났는데, 떨어진 학생들 중에서도, 미등록한 학생들 충원을, 시키는 기간이 11월에 있습니다. 12월에. 그러니까 중간에 충원을 해버리니까,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시에서 혹시, 충분하게 다 못 뽑았더라도, 정시로 넘어올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수시가 60%를 채우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수시가 한 55%, 수시가 한 55%, 정시가 한 45%를 뽑게 된다. 금년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에 수시의 어떤 미등록, 또는 이렇게 미달된 그런 부분을, 정시 이전에 한번 충원을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시 비율이, 허수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갈 거다. 그 다음에 수시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개 한 수시 전체에서 반반을 뽑아요. 반반 뽑는 게 논술이 있는 수시가 있고, 논술이 없는 수시가 있는데, 그게 한 거의 절반 정도씩,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는 거고, 논술이 있다 해서 논술만으로 다 가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들은 수능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이 수시를 준비한다 해서 수능을
등한시하면 말도 안 돼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그 최저학력 수시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그 최저학력들이 전부 다 강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수시에서 합격을 했어도 나중에 또 뭐 이게 그 최저학력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위권 대학은 허다해요. 그 다음에 논술 준비라는 것이 그냥 글쓰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인문계 그 논술 그 문제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중간에 뭐 기대값 같은 걸 계산하는 게 심지어 수학도 약간이 개입이 될 정도로 결국은 수능 준비 따로, 수시 준비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시 문제를 갖다가 논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교과목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는 충분히 필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본인이 뭔가 이유를 쓰려면은 자기가 공부한 어떤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작문이라든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논술을. 그래서 뭐, 자연계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은 뭐 필수적인 거고, 물리라든가 화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개념 이런 거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인문계 학생들도, 마치 그 논술이라는 것은 언어 영역을 잘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충분하게 어떤 근거 제시하기 위해서, 다른 교과목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할 때, 어차피 수능만 준비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어떤 그 논술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에 대해서도 게으르지 않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런 것들에 각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2012학년도 입시에서 예,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선택 과목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일단 만약에 우리가 실제 지금도 대학에서 전형에서 사회탐구라든가 과학탐구는 대개 4과목 시험 본다 하더라도 그 중에 잘 본 거를 뭐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쓰는 경우 대학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몰라서 4개를 다 공부한 학생도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4과목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대 3과목까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3과목에서 뭐 2개를 제출하든 3개를 다 쓰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탐구 영역에서는 좀 공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4개를 다 선택한 학생 기준으로 따진다면 4분의 3으로 줄었으니까 거기선 조금 이제 범위가 좀 축소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그 뭐 사회탐구가 합친다 이런 얘기도 그 다 지금 현재 취소가 된 상태니까 여러분이 작년에 그 선택했던 기준에서 성적이 좀 안 나온 거 있잖아요. 해봐도 안 나온 거 혹시 나올까 봐서 했는데 안 나온 거 하나 정도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3개를 준비하면 될 거니까 탐구 영역에서는 일단 최대 3과목이다. 그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저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수학 입시의 변화죠. 이 수학 입시 변화 때문에 재수가 뭐, 재수생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 때문에 재수생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 재수생은 역시 작년하고 동일하게 될 거고, 거기에 더 무서운 것이, 고3 수도 예년 고3보다 늘어나요. 살짝 뜨끔하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입시는 상당히 치열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볼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니까. 재수생은 재수생대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고3 학생 자체도 인원수가 예년 고3보다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수험생 수가 증가하는 거죠. 수험생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작년처럼 공부해가지고 작년과 같은 수준의 대학을 가기가 평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진짜 아까 제가 이 앞타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재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시작을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게 바로 뭐냐? 수학인데 수학은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자연계 학생의 경우 가형을 작년에 준비한 학생 있죠? 그 학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범위의 양적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줄어들었어. 뭐 늘어난 만큼 줄어든 건 아니고 뭐 조금 더 늘어났구나. 그게 이제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단시간에 제가 보통 선생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 때는 한 3시간 정도 추가해서 공부하면 된다. 1차 변환과 행렬이라는 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별도로 추가된 거 외에는 순서만 서로 바뀐 거죠. 순서만. 이게 배열 순서만 서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따로따로 돼 있던 것을 합쳐놓거나, 뭐, 합쳐진 거, 뭐, 이렇게 과목으로 크게 묶여진 것을 뭐, 이름을 바꿔서 쪼갰거나 이런 차이니까, 가형은 수학에 대한 부담이 1차 변환과 행렬이라는 거 딱 하나만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물론 골치 아프게 공부하면 10시간 이상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하면 되고, 정 궁금하면 지금 그 사이트에 무료 강의를 오픈해 놨으니까 제가 그 보강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시간 나면 한번, 개념이라도 좀 한번 안다는 의미에서 그냥 들으면 돼요. 무슨 말이세요? 1차 변환 행렬. 그리고 인문계는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그 인문계 나형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란 게 늘어났는데 통계 기본은 늘어난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통계 기본에서는 일부 줄고 일부 늘었어. 그걸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적분이 늘어난 거예요. 미적분이 늘어났고 거기에 되게 문제가 몇 개 정도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미적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걸 하면서 그게 추가됐기 때문에 약간 더 부담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이게 소위 우리가 뭐 필이 뭐 꽂힌다 그러나 필이 꽂힌다 그러면은 뭐 미적분이 아니라 미적분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그거 소화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특히 미적분은 이번에 처음 실시가 되는 거죠. 최근에서는 처음 실시가 되다 보니까 처음 실시가 되면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선은 전체가 다 이제 처음 바닥이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적중은 쉬운 파트입니다. 미분적분은. 특히 그 우리가 해마다 보면 3015 플러스라는 게 있죠. 3015 플러스라는 게 폴사를 안 들은 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3015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3015 플러스는 30문제 중에서 15문제만 확실히 일단 맞자. 그 대신에 공부 양은 확 줄이자. 그러니까 반을 맞으면 공부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부 100으로 잡으면 그걸 한 30만 공부해가지고 반을 맞자는 게 3015 플러스야. 여기에서 오히려 미적분 쪽은 굉장히 적중도가 높을 거라고 봐요. 첫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늘어나는 건가, 인문계에서. 줄어드는 건 뭐고. 이거를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현재 기존 가지고 있는 거에서 기존 책에서 이걸 빼고 이걸 막 넣고 하는 것이 좀 복잡해요. 특히 순열조합 확률 통계에서 변화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넣고 빼고가. 그러면은, 우선 그 나형을 잠깐 설명하면, 수학에서 나형 같은 경우는 수학 1이라고 제목은 붙어져 있지만, 수학 1이 우리가, 소위 재수생들이 공부했을 때 수학 1이 아니고, 수학 1 앞에 맨 처음에 단원 순서가 바뀌어서 행렬이라는 단원이 나올 건데, 이 행렬 뒤에가 과그래프라는 말이 들어가. 행렬에서 뒤에가 과그래프. 그러면 행렬이라는 단어는 그간에 보면 행렬의 정의와 뜻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역행렬과 연립방식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역행렬과 연립방식 끝난 다음에 행렬과 그래프라는 거, 그래프와 행렬이라는 그런 파트가 들어가요. 이 그래프는 막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점 몇 개 이렇게 찍어놓고 점들 사이에 선 그어놓고 이런. 여러분 아마 옛날에 한북 그리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한북 그리기 뭐 해서 뭐 중학교 때 보면 한북 그리기가 가능한 건 것처럼 그런 그래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그래프들을 행렬하고 연계해서 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름 인접행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혼자 자습하기는 힘들어요. 혼자 자습하기 힘드니까 그건 반드시 강의를 들으는 게 좋아. 그래서 그것도 사이트에 무료로 오픈해놨어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무료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내가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그래프 행렬에서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면 이것도 2-3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그 정도만 그냥 동영상으로 교재 없이 또 교재 얘기하지 말고 교재 없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구경하면 그래프 행렬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양이. 그러면 그것만 추가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원에 가면 지수와 로그라는 게 나와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고3 때 두 단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3 때 전반부에 나와 있는 지수와 로그에다가 플러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렇게. 근데 무슨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고3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수와 로그를 먼저 공부하고 한참 하다가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수 나온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 나온 다음에 로그함수 이렇게 묶어서 제목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과목 제목은 똑같은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지수 공부하고 로그 공부하고 지수함수 공부하고 로그함수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여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지수 끝나고 지수함수. 물론 지수함수 안에는 지수함수, 지수방식, 지수부등식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빠진 게 아니라. 또 로그 함수에는 로그 공부하고 로그 함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까지. 그래서 거기에는 추가로 들어간 게 없는데 그렇게 구성돼서 제목은 이렇게 돼요. 두 번째 파트가. 세 번째 파트에 수열이 나오고요. 수열은 전혀 변화가 없고 네 번째 파트에 수열의 극한에 나오는데 수열의 극한도 전혀 변화가 없는데 여기까지 합해서 수학 1로 끊어진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옛날에 수학 1은 수열의 극한 끝난 다음에 여기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확률이 나오고 통계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이 다 이제 빠지고 수학이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가 30문제 중에서 15문제 출제입니다. 아시겠죠? 30문제 중에서 15문제 출제. 그러면 이제 이 수학이라는 게 여기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보니까 이제 그래프라는 것이 좀 추가됐다. 나머지는 이제 두 단원이 묶여서 한 단원으로 갔다. 수열의 극한에서 끝난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수학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과 통계 기본. 미적분은 미분하고 적분을 이제 합해서 미적분과, 통계, 기본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앞에가 말 그대로 미적분이니까 미분하고 적분이 있는데, 미분 원래 앞부분 도입분에 이 앞에 우리가 수학 1이 끝날 때 수열의 극한에서 끝났죠. 수열의 극한에 이어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의 극한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은 그 작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던 거죠. 수열의 극한보다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쉬운 점도 많은데요. 함수의 극한.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서 봤을 때 그 변수가 주로 뭐냐? n이 많이 나오죠. n이 무한대에 갖고 와질 때. 함수의 극한은 x가 1에 갖고 와질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형들은 학생들은, 자연계 학생들은 함수극한은 뭐 지금까지도 봐왔던 거니까 생소하지 않을 텐데 인문계 학생은 함수극한이라는 단원이 처음에 나와. 이 함수극한은 미분의 어떤 의미에서 큰 넓은 의미에서 미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목을 분류시켜 놓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미분법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적분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를 보통 이제 우리가 미적분이라 그래. 이거는 다 지금 새로 추가된 겁니다.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통계 기본이라 했잖아요. 통계 기본이라 현재 지금 설명은 가형이에요, 나형이에요? 나형입니다. 가형 학생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현재 그 함수극한 미분 적분까지 되는데 이 통계 기본은 통계만 보는 게 아니라 확률도 포함이 되는데 원래 수학 1에는 확률 앞에 뭐가 있었어요? 순열과 조합이 있었죠? 이 기존 거에 보면 순열과 조합이 있는데 아이고 이게 잘 봐야 된다 이거. 순열과 조합이 있는데 순열은 일렬로 세우는 직순열이라는 게 있고 원으로 늘어나는 원순열이라는 게 있고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됐어요? 조합은 그냥 우리가 조합 이렇게 공부했어. 다만 조합 다음에 조합 끝부분에가 뭐지? 이항 정리? 조합 끝부분에가 사실 조합을 거의 이용하는 이항 정리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합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순열과 조합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열과 조합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형 기준이에요. 나형에서는 지금 순열과 조합에서 직순열 빠져, 원순열 빠져, 같은 거에 포함 순열 빠져, 중복순열 빠져요. 그 다음에 조합도 빠져. 그럼 결론적으로 심플하게 얘기하면 순열 조합이 어떻게 됐어요? 다 빠져. 그러니까 나형을 공부한 학생은 작년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것을 다 없어지는 거야. 대신 이항 정리는 이제 들어가요. 이제 적분 끝난 다음에 이어서 이항 정리는 들어가면서 조합 중에서 공부를 안 했던 조합이 포함돼요. 그게 중복조합이라는 거예요. 어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중복조합하고 이항 정리가 이제 이 적분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형 학생들은 작년에 공부했던 순열조합에서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조합, 중복조합이 나왔는데 조합이 빠졌다는 것보다도 조합에서 컨비네이션 계산이 있죠. 또 컨비네이션을 뭘 알아야 돼요? 펌치션 알아야 되죠.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열과 조합의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것이 빠진 건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다만 같은 것들이 포함 경우 순열이라든가 원순열이나 이런 것들을 안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형에서는. 어떻게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도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데 중복조합이 새로 들어왔어요. 중복조합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복조합은 공부를 해야 돼. 이것도 역시 사이트에 무료로 오픈해놨어요. 무슨 알겠어요? 추가된 거. 그러니까 지금 장사 속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보충을 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항 정리는 작년과 똑같아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조합하고 이항 정리 파트가 들어온다. 이제 이게 적분까지 끝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중복조합하고 그다음에 이항 정리는 들어가고요. 확률은 다 들어가. 확률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확률에서 무슨 독립적인 확률 그다음에 독립 배반 이런 거 있죠? 확률은 작년하고 100% 똑같아. 그런데 통계에서 좀 차이가 생겨요. 통계에서 추가된 통계는 빠진 게 없어. 그럼 통계는 어떻게 되냐?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 이어서 우리가 보면 이 안에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그 다음 뒤에 모평균의 추정 이런 게 있었잖아요. 모평균의 추정까지. 이게 그대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플러스 알파가 되냐면 이 이산 연속 확률 분포에 가면 여러분 이제 문제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연속 확률 분포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x축이 있을 때 주어진 구간 안에 이 넓이는 항상 1이 된다 확률이니까 이런 걸 했었죠. 이 넓이 자체를 구하는데 지금까지는 미분적분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기 쉽도록 이런 어떤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사다리꼴 이런 걸로 주어져서 확률을 갖다 풀도록 돼 있었는데 이 앞부분에 지금 현재 미분하고 적분을 공부해요. 적분에서 넓이 구하는 걸 알아. 그래서 뭐가 추가되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직선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어떤 곡선 같은 걸 써서 적분에 의해 가지고 이런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게 안 되면 이걸 못 푸는 거야, 지금. 어떤 차이 아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연속항표에서 구한 공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공식이 이런 거 있잖아. 왜?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베타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있을 확률,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있을 확률은 우리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그래프와 x축의 넓이를 가지고 구한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다리꼴의 넓이 같은 것처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런 식으로 구했던 거를 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이 도입된 거야. 근본 공식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문자 구하는 거 공부를 했어요. 표준문자는 무시해도 됐고요. 평균 같은 경우 뭐 구하라 그러면은 이산확률분포에서 뭐 이렇게 곱하고 해갖고 시그마 평균이 뭐 시그마 XP 이렇게 뭐 구하고 분산은 시그마 X제곱 P 마이너스 뭐 M제곱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이 시그마라는 게 합이란 뜻인데 앞에 지금 적분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 평균을 구할 때 이산확률분포에서 이렇게 구한 것처럼 연속확률분포에서도 이 시그마라는 합 대신에 적분기호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확률 P 대신에 함수 fx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확률도 함수를 집어넣어서 적분에 의해 가지고 연속항표에서도 평균 분산을 구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적분을 알아야지. 알아야 그 풀이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틀이 지금 현재 나형 전체예요. 좀 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빠져나오고 일부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러면 지금은 뭐 통계만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계 보면 겉에 제목은 다 똑같아. 겉에 제목은 똑같은데 중간에 지금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나형이야. 나형은 작년 수학 그 1만 보던 가형에 비해서는 사실 미적분이 그래서 약간은 부담은 되는데 다행히 제가 또 미적분은 전문이에요. 내가 다른 단어는 좀 취약하지만 좀 미적분이나 저 통계에서 적분기호 같은 거 들어가서 계산하는 저런 거는 예상되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특히 첫 해는. 그러니까 지금 수학 때문에 좀 문제다. 이거보다는 이게 필이 꽂히면 저 정도는 오히려 좀 더 부담이 없는 게 이 미적분 쪽이 주로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심플한 계산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금년 주관식에서도 아주 심플한 계산 문제들이 나와요. 지금 예측하는 문제를 적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괜히 떨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재수를 하는데 방해 요건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 앞타임하고 연결했으면 잘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너 왜 재수? 제가 미적분이 추가되는 바람에 안 돼. 그거는 아까 보면 순위에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간에 그 공부했던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공부할 필요 없는 것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없고 우선 저 변화가 뒤에 있으니까 전반부 공부하는 데는 사실 뭐 관계없겠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동시에 그러면은 이 나형 같은 거 공부하는 대책은 그러면은 수학 1을 다 끝낸 다음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동시에 해도 되느냐 이 차이는 수학 1 기초도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들 뭐 자기가 그래도 뭐 성적은 안 나와도 내가 작년에 시험만 봤으니까 뭐 행렬 뭐 그래프는 공부하기로 하고 수열이나 수열역한 작년에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잊어먹었던 말도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동시에 공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때 지금 제 얘기 무슨 알겠어요? 작년에 완전히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면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특히 앞에 미적분이라는 게 있죠. 이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지수함수, 로그함수나 행렬이나 수열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미적분과 통계 기본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도 함수 출발해도 전혀 앞에 거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관련돼 있지 앞에 있는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앞에 행렬이나 수열이나 수열의 극한하고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수열의 극한하고 조금 짬뽕돼서 나오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수열의 극한을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잊어먹었더라도 차후가 없다. 그래서 폴수학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미적분과 통계 기본 인강을 일단 제공합니다. 어떤 무슨 알겠어요? 왜냐면 그 함수 출발해가지고 통계 기본까지 가는 거야. 3월부터 개강하니까 그건 질문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가형 나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비중 얘기했죠. 3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수학이래서 15문제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나온다. 차이는 그렇다. 가형 같은 경우는 과목이 4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 1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 2가 있고 그 다음에 적분과 통계 그 다음 기와 벡터 이렇게 돼 있는데 수학 2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수학이라고 수학2하고 선택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수학이라고 수학2하고 선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작년 보면 뭐 수학 1에서 12문제, 수학 2에서 13문제, 선택에서 5문제 해가지고 30문제 구성이 돼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단원들이 다 뒤바뀌어서요. 이 4개가 역시 균등하게 나와요. 균등하게. 수학 1도 아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2는 선택이 없어졌어요. 선택이 없어지고 이제 균등하게 나오는데 아까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15문제씩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4개가 다 이게 골고루 안배가 돼. 근데 문제는 30문제니까 30을 4로 나누면 얼마예요? 7.5죠. 7.5문제를 못 내겠지. 7.5문제를 못 내니까 전부 7 내지 8문제 이렇게 돼 있어. 다 7 내지 8문제. 그러니까 어느 거나 관계없이 균등하게 이렇게 안배가 돼 있다. 그러면 수학 1은 아까 얘기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되겠어요? 수학 1은 아까 얘기한 거 동일. 그 다음에 이제 수학 2,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이거는 실제로 과거에 보면 수학 2하고 지금 수학 2 말고 작년에 여러분 봤을 때 수학 2하고 심화 미적분 있죠? 그 2개들을 전부 다시 짬뽕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들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가 추가되는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적분과 통계가 적분이 여기 나온 이유는 여기 앞에 수학이 뒤에가 맨 끝이 미분에서 끝나요. 이 수학이 자체가 끝에가 미분에서 끝나. 다만 이 미분이 작년 수학이 미분이 아니라 작년 수학이 미분에다가 심화 미적분 미분을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어때? 되겠어요? 작년 수학이 미분에서 수학이 미분에다가 심화 미적 미분을 합쳐놓은 것이 여기 나온 미분이야. 미분이 여기서 수학이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뭘로 시작돼요? 적분으로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 적분도 수학이 적분하고 심화 미적 적분을 붙여놓은 거야. 다만 아까 나형에서 그 미분법이 있고 적분법이 있었죠? 미분 있고 적분이 있는데 이 적분에 가면 원래 이 적분에 보면 이 적분의 응용이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부정적분이라는 게 나와. 적분에는 부정적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적분을 하려면 구간을 정해야 돼요. 근데 구간을 정해놓고 하는 적분을 정적분이라 그래. 구간을 정해놓고 하는 적분을 정적분. 구간을 정하지 않고 적분한 것은 정하지 않았다 해서 부정적분이라 그래. 그러니까 구간을 안 정한 걸 연습해가지고 구간을 정한 걸 연습하는 거 하는 거야. 정적분을 한 다음에는 이 정적분을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하는데 맨 처음에가 넓이를 구할 때 응용. 두 번째가 부피를 구할 때 응용. 그 다음 뒤에가 뭐 속도와 가속도 관련된 걸 할 때, 여기 적분의 응용이니까 속도 가속도를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어떤 거리를 구하는데 응용을 해요. 또 방정식, 부등식 같은 경우는 미분에도 응용이 있어. 근데 이제 적분의 응용에서 대표적인 게 넓이, 부피, 거리예요. 그런데 이 아까 나형 공부한 학생 있죠? 나형 공부한 학생들은 이 적분의 응용에 가면 넓이만 하는 거예요. 물론 거리도 있어. 그러니까 부피가 빠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이 정적분의 응용 같은 적분이라도 나형에서는 아까 얘기한 부피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만 한 것도 다행이야. 넓이에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나형, 가형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가형 학생은 뭔가 하면 그냥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나형에는 이제 뭐 빠져주지만 그래서 이 적분 지금 현재 그 가형에서 이 적분도 아까 수화기하고 심화미적인 적분을 합한 거다. 그리고 뭐 벡터 뭐 이런 거 다 똑같고 그런데 이 통계에서 좀 여기 기하와 벡터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기하와 벡터에서는 제가 아까 가형 같은 경우 1차 변환과 행렬이 들어간다 했죠? 그 1차 변환과 행렬이라는 단원이 이제 스타트에 딱 들어가서 하나 세 단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 그다지 공부하기 쉬운 거니까 생각보다 이게 여기 추가되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통계야. 여기 통계에서도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연소각률분포에서 적분교를 사용하는 거. 적분교를 사용하는 게 포함된다 그랬죠? 근데 가형에서는 작년까지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작년까지는 가형도 어차피 인문계하고 공통범위 수학기를 보기 때문에 포함 안 됐는데, 아까 나형처럼 가형도 통계에서 연소각률분포에서 아까 평균 분산 표면차를 적분교를 이용해서 이게 포함되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형은 모평균의 추정까지만 알면 되는데 이 가형은 통계가 모 비율의 추정이 추가됐어요. 모 비율의 추정. 이게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나형 관계점 가형은 추가되어 있어요. 그 모 비율의 추정이란 게 뭐냐? 어떤 뭐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갖다가 얼마나 지지하는가 하는 그 비율 그걸 전체 조사를 못하니까 어느 표본만 조사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50%가 지지한다. 그러면 실제로 전체 집단은 얼마 범위가 지지할 건가. 이거를 의미하는 건데 공식도 심플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 폴클럽의 메인 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조그만 미니 TV 있죠? 그거 눌러보면 제가 30년 전에 강의하던 게 나와요. 근데 그 30년 전에 강의하는 게 나오는데 그 강의가 모빌의 추정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새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형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이 네 과목이 나머지는 나머지는 변동 없이 가는 건데 제가 지금 지웠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그 적분과 통계 있었죠. 통계가 나형에 비해서 조금 추가된 게 있어. 아까 나형은 통계 파트가 중복조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항정리하면 되죠. 그런데 가형은 이 앞에가 같은 것들이 포함 경우 순열, 원순열 이게 다시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간다는 건 작년과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형은 빠졌는데 가형은 그런 뭐 같은 것들이 포함 순열, 원순열, 뭐 중복순열 이게 나형과 달리 중복조합 앞에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열과 조합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건 어차피 작년에 한 건데 뭐. 그렇죠. 안 빠졌다고 섭섭할 필요가 없이 작년에 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순열과 조합도 또는 통계 뒷부분 가형하고 나형이 명확히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흐물흐물 공부하면 안 된다. 작년까지는 통계는 뭐 가형이든 나형이든 다 똑같은 것들을 공부했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정도만 일단 알면 되겠어요. 무슨 양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가형으로 재수했던 학생이 다시 금년에 가형으로 재수를 한다 했을 때는 이 단원들이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미분도 수학 2에서 했다가 심화미적에서 했다가 뭐 이렇게 구분했던 거를 합쳐서 할 뿐이지 결국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늘어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무슨 양이겠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순서를 어떻게 정해도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니까 꼭 뭐 수학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이거 하고 적분과 통계하고 적분과 통계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뭐를 하고 뭐 끝나면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 4개를 동시에 하든지 아니면 2개씩 하든지 아니면 우선 하나를 하다가 조금 필이 꽂히면 2개로 늘리든지 이 순서에 관계없이 가형은 준비를 하면 되고 나형도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에 성적에 관계없이 한번 작년에 이미 수학 1을 공부를 한 학생 같으면 미적분과 통계 기본은 뭐 이거는 선행이라 아니라 3월부터 시작해도 관계없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수학 1이 끝나고 나중에 수학 1이 제대로 막 못 끝나서 막 급한데 허덕허덕 해가지고 여름쯤 돼서 이제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처음부터 한다. 미적분을.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알긴 아는데 시험에서 잘하려면 좀 연습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 한번 깨져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뭐 응용도 해보고 틀려보기도 하고 이게 반복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일찍 한번 맛을 보는 것도 괜찮다. 되겠어요? 그러나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그 단원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된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금년하고 작년하고 바뀐 거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양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질문. 아까 답변 안 한 거 있었나요? 네.
학생의 경우 어떤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균형을 잡혀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2시간, 이거 2시간, 이거 2시간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나라도 집중해서 하는 게 좋으냐, 그것도 하루로 잡았을 수도 있고 기간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막 국어를 2달 하고 국어를 2달 하고, 이제 언어가 국어란 말로 곧 바뀌어요. 한 3년 지나면 언어 2달 하고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2달 하고 그 다음 끝낸 다음에 수학 2달 해갖고 끝낸다. 이거는 집을 짓는 공사에는 적합해요. 기초 닦고 나서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지붕 얹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수학, 국어, 영어, 수학, 학문, 수능은 균형을 갖추고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어떤 과목을 쭉 하는 건 좋지만 하루에 이 과목 쭉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참 놔뒀다가 보게 되면 그 앞에 것들이 굉장히 희미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수능 준비라는 것은 그 옛날 공부하던 과거 제도하고 달라서 균형 있게 공부해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단어에 치우쳐서 가면 안 됩니다. 답변 끝났어요. 또 재수를 할때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수할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좋아요. 이 재수하고 경제는 상극이에요. 물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이론상은 맞아요. 재수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재 재수 상태가 본인이 그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재수하기에는 힘들어. 그래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EBS 같은 인강이 있는 거죠. EBS 인강이 무료죠. 무료니까 EBS 인강이 그래서 있는 거지. 왜냐면 돈 때문에 뭐 못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것도 또 인터넷 또 다 할 여유가 없어서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해보자. 그런 건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론상은 되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학생은 100명 중에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95명은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뭐,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한 푼도 없으면 우선 제 생각에는 돈이 안 드는 인강. 뭐, 여러 군데 있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낚시로 하는 게 아닌 그런 어떤, 이걸 들어봐라, 뭐, 이런 게 아닌 거로도 충분하게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지금 현재 몇 개 정도가 열려 있어요. 뭐, EBS나 또는 뭐, 강남구청 인강이나 뭐, 이런 게 열려 있어. 그러니까, 돈 가지고 만약 차라리 그거를 활용하더라도 만약 뭐 그래도 싼 게 비지떡 아닙니까? 아니에요. 비싼 게 바가지가 많아. 그래서 그건 이유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또 저도 지금 뭐 다행히 EBS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으니까 EBS 한다고 뭐 EBS는 조금 부실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이 재수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 안 된다는 게 아니라 95%가 안 돼. 그래서 뭔가 차라리 일할 시간에 집에서 부모님을 더 들들 볶는 게 나아. 볶을 부모도 없다. 그러면 그것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섭할 부모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응? 부모님 있으면 뭐 공부해라 마라 뭐 재수해라 마라. 근데 부모가 둘 다 없어. 얼마나 편해. 재수하는데 허락받을 필요 있어요?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항상 너무 부정적으로 갖기 시작하면 좋지 않아. 그러나 그러나 알바를 하는데 그게 이런 정도 알바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너무 10시간 하면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하면 이제 능률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가서 그냥 뭐 잠깐 한 뭐 2-3시간 한 서너 시간 해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한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막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알바 같은 관계가 없어. 그러나 이 대부분 경제적인 면에 의해서 본인이 알바를 해가지고 재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응? 참 그게 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런 학생 중에서 절반은 재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까 다시 스타트로 돌아간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지만 돌아간다 해도 전 재수 안 해요. 그때는 환경에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 저는 그때 옛날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는.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때 뭐, 폴 선생은 아니더라도 폴 선생이라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들었으면, 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군. 해서 내가 벌써 뭔가 했는데, 그때 그 환경은 지금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외국을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외국을 나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야. 또 그때는 굉장히 많이 그런 어떤 학력에 의해서 얽매여 있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무슨 좋은 취직이나 좋은 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재수할 때는. 그러니까 뭐 세상에 계속 그렇게 갈 줄 알고 공부를 했겠지. 제가 재수할 때는요, 이 밖에 공중전화가 없을 때예요. 공중전화가 없을 때야. 그러니까 전화를 내면 전화국 가서 신청해. 우리 고향에 있는 집 전화번호. 그리고 여기서 30분이고 1시간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좀 이따 교화원이 얘기해줘요. 이경씨, 네, 3번 들어가세요. 그 3번 가서 통화하는 거야. 그 시대의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한테 지금 세미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지금 못 당해.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울며 불며 내가 이거 정말 돈을 들여 재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지금 또 굉장히 좋아진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선진화가 되다 보니까 사이버 대학 있죠. 전에는 일하면서 대학, 뭐 재수도 경제와 관계 있지만 일하면서 대학을 다니려면 그래도 이 야간 대학을 간다. 야간 대학 다니기 어려워요. 안 다녀와서 모르지만 제가. 왜냐면 낮에 직장 생활하고 뭐 가려면 뭐 그게 칼같이 되겠어요? 잔업이 많고 눈치도 보이고, 응? 어렵지. 그래서 지금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이게 있잖아. 어떻게 보면 속성대학 아니에요, 그거? 남들 4년 다니는 거 한 2년이면 열심히 하면 4년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게 지금 현재 돼 있잖아요, 현재. 그 왜 선진화된 줄 아세요? 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학점을 딴 학생들을 더 쳐주는 대학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캠퍼스에서 애들하고 노닥거리면서 울면서 낭만을 즐기면서 대학을 졸업한 애보다도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버에서 학점을 따가지고 온 애들이 훨씬 능력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얘기 있어요? 4년제 같은 경우 뭐 하면 4년 내내 캠퍼스에 있어야만 졸업장이 주어지지만 사이버는 본인 노력이나 따라 그걸 단축도 할 수 있잖아요. 기업은 그런 사람을 원하거든요. 1인 2역을 할 수 있고, 응? 뭔가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그 학점을 쳐주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가문, 명문, 뭐 요새 생기는 학원도 명문학원이라 그러던데 막 생겨갖고 어떻게 명문이 돼요? 전통이 있어갖고 우리가 쫙 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더 갈수록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 여러분 다 자유로워요. 응? 그러니까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만 당할수록 자꾸 지금 쓸데없는 옛날 길을 쫓아가요. 울며 불며. 그러지 말고 그런 모든 조차도 하루 정도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뭐 그냥 그 굳은 근육 그냥 가부장가 뭔가 그걸 틀기 위해서 뭐 요가 수준으로 하다가 뭐 선생님 옆에 다리가 빠졌어요. 어디에다가 저거를 넣어야 될까? 이런 물어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 생각하고 눈이 많이 오면 눈도 좀 맞아가면서 눈 맞지 마. 요새 감기 독하니까 권장 잘못했다가 또 뭐 입원하고 골치 아프니까 따뜻한 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신을 책임질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부모 필요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부모님의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알바라도 해서 재수하겠습니다.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때 끼치세요.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의 얼마 돈을 전략해 주는 것은 여러분이 뜻하는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방해야. 경제. 차라리 신세 져요, 그냥. 무슨 양 있어요? 부모님이 무슨 어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가세요? 아니잖아. 그런 정도 같으면 재수 관둬야지.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신세를 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크게 갚아야 돼요.
지금 부모님의 경제를 너무 걱정하죠. 부모님 그래도 너무 힘드신데 이 추운 겨울에 다 추워요. 다 추워. 그 부모님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효도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아껴서 공부를 덜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모님한테 크게 갚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으면 악랄하게 하세요. 뭐 약간 철판 깔고 뭐 친척도 좀 찾아가서 좀 빌려달라고도 하고 안 빌려주면 때도 좀 써보고 무슨 양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잘하는가를 1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이래서야 나중에 주변에 갚을 기회도 생겨요. 뭐 이거 생각해주고 저거 생각해주고 뭐 부모님 어렵고 뭐 아빠가 막 저녁에 무슨 뭐 그냥 뭐 대리운전도 가시고 나를 위해서 뭐 이게 난 이러니 차라리 내가 뭐 공부를 좀 덜 하지 뭐 책 덜 사지 뭐 좀 일찍 자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 절대 그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본인 발전을 위해서 온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누구한테 뭐 철판 깔고 어거지로라도 부탁을 해가지고, 응?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또 질문하세요. 네? 만약에 그러면 좀 늦었다는 건데, 대학을 안 가고 무능력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대학을 안 가고 무능력을 없앤다? 그럼 우리 5시간 특강 해야 돼요. 그거는 좀 여유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일단 그건 안 간 다음에 보자고, 일단 안 간 다음에. 물론, 그거를 먼저 보면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이렇게, 달기 먼저냐, 달걀은 이런 그 논리도 있겠지만은, 대학이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잘못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꾸 저를 모델로 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응?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는 데 있어서 남의 예를 듣는 게 아니라 제 예를 많이 들었다고요,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갖고 얘기하기도 싫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내 얘기하려면 또 그것도 1시간짜리라. 그 얘기도 뭐 가까운 시일에 한번 기회를 갖기로 해요. 갖기로 하는데, 대학을 안 가면서 무능력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요새는 인터넷 정보도 많죠. 인터넷 정보 중에서 절반은 나쁜 정보예요. 우리 한국 이러면 안 돼요. 응? 저는 가끔 선생님 아까 추천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추천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뭐 어떻게 어떤 선생님 추천하는 것도 다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맞는 학생도 있고 안 맞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추천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그 중간에 막 알바, 특히 인터넷 인강 알바 유행하죠. 그 사람은 추천을 해서 그 한번 추천한 걸로 2,000원, 3,000원 받을지 모르지만 어떤 학생의 인생을 망쳐요. 되지도 않는 거를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짜로 해줌으로 해서 그 학생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요새 같으면은 암 환자가 이 약을 썼으면 좋은데 괜히 다른 약을 써서 치료 기회를 놓쳐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함부로 사람을 소개해도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원망을 들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가 결정해야 덜 억울해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학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적분을 왜 합니까? 수열을 왜 합니까? 이런 걸 풀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들을 분석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깨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나는 다 이거 맞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이게 틀렸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한테 뭔가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 주어진 걸 갖다가 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는지 부족하면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머리 구조 속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만하지 않고 나중에 일 다 끝난 다음에 그게 빠졌구나. 수술 끝나는데 가위를 갖다가 배에 넣어놓고 꿰매면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위해서 지금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머리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것은 IQ가 낮다는 게 아니야. 판단을 잘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적과 아군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낚이는 거야. 낚이니까 약을 먹더라도 쓸데없는 약을 비싸게 먹고 망하는 거지. 약장사들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걸 갖다가 친구한테 소개를 해. 친구 기회를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정보가 50%를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부 참고를 해야 돼. 마지막으로 제 얘기도 여러분은 50%만 참고하세요.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도 극복한 학생한테는 그거는 제약이 아니지. 친구 계속 만나. 공부 잘할 수 있어. 왜? 걔는 안 만나는 동안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부모님도 너 재수하면 친구하지 만나지 말라. 얘가 친구를 가서 1시간 만나고 왔어. 그러더니 그날은 더 열심히 공부해. 만나지 말라 그러겠어요? 너 왜 더 열심히 공부하니? 아, 내가 보통 1시에 자는데 오늘 친구 만나느라고 1시간 내가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내가 보충하려면 2시간 해야죠. 그렇게 하면 친구 만나지 말라 그러겠냐고. 만나는 김에 2시간 만나고 오지 그랬니?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 만나서 공부 시간을 잘라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급한 성격 나쁜 게 아니야. 어떻게 급한 성격을 가진 학생이 한시면 자겠어요? 12시에 자고. 누구 타니까 그런 거지. 끝내야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가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은 급하게 볼 수도 있지. 막 울면서 공부하고, 꼬집면서. 여러분, 조금 전까지 멀쩡한 애가 갑자기 책만 보니까 이게 배경화면이 바뀌어. 눈이 막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혹시 영양이 부족한가? 그럼 검색해봐. 비타민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가? 본인한테 원인이 있는데. 응?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전부 고려를 한다면, 아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인한테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학원 선택. 어느 학원을 가야 제일 성공할 거냐? 저 오늘 얘기했는데 별 비중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주 깡촌에 있는 시골 학교에서 진짜 제대로 막 교과목도 안 돼 있어. 아주 깡촌에 있는 시골 학교들은 그냥 유사 과목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도 하죠. 전공을 아는 선생님들이. 그런데도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오고. 같은 조건에 굉장히 좋은 학원에서 1년 동안 똑같이 가둬놓고 했는데도 작년보다 성적이 떨어지겠냐.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선택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느 학원을 가야 좋겠습니까?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선택권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그런 것이 재수를 성공한 실패에 결정하진 않는다 이거야. 물론 아까 학원 선택에서 선행학습 때 얘기했지만 자기는 기초도 없는데 그냥 간판만 그럴싸한 데다가 막 울며 불며 그냥 백 써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그냥 그날부터 저한테 와서 판정해 주세요. 불가능. 근데 웬만하면 불가능이야. 그냥 불가능이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쓸데없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데 남의 옷에 맞추지 말란 얘기야. 어떤 사람은 그런 옷을 입으니까 멋있어. 막 반짝이 막 확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뭐 밤에 보니까 TV 우연 가다 보니까 뭐 무슨 영화 중에 그 영화인지 난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고고 70인가 80인 고고 70인가 막 반짝이 막 입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누가 막 그 춤을 추던데 그걸 제가 입어보세요. 누가 멋있다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왜 자꾸 남의 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냐. 이게 막 남 거기 갔다니까. 걔는 거기 맞춰서 해선 거야. 결국 본인 의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고 지금 시간이 다 됐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가 더 한다고 시간이 더 훨씬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결국은 한번 다시 재수 시작 전에 본인이 진짜 이게 결론 그랬잖아요. 제가 맨 첫 마디 그랬잖아요. 재수 어렵다고. 응? 생각처럼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재수를 한번 생각처럼 안 돼서 다시 한번 내가 반성해서 또 들어간다. 성공해야 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 들어가면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해서 더 좋은 과를 갈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성격.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해요. 1분 남았어요? 7분. 7분 남았으니까 이제 알짜배기 되는 얘기만 해야지.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위 시선이야. 좋은 대학을 가려는 게 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막 이름 있는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주변 사람 때문에, 주변. 가족은 서로 이해하지. 가족은 좋은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식구끼리 다
포기할 건 옛날부터 다 포기하고 뭐 다 해요. 여러분이 뭐 재수해서 부모님한테 저 재수해서 서울대 갈 테니까 재수 시켜주세요 했을 때 집에서 별로 호응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친척, 뭐 동네 사람 좀 넓게.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하는 걸 보면 의외로 보면 많은 비중이 주변이에요. 응? 저는 여러분이 이 대학을 가면 내가 나중에 훨씬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이 대학을 가면 내가 나중에 훨씬 더 사업을 하는데 더 발판이 된다. 이런 걸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이야. 친구.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은 굉장히 거기 비중을 두고 있죠. 지금 재수하는 것도 학원을 어디를 갈까 막 그게 고민되는 것처럼 전혀 그게 아닌데 대학을 어디를 갈까 하는 것도 내가 이게 뭐 그래도 주변 사람들 체면이 있고 뭐 이게 부모님 체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다 지금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재수도 하는 거고 아니면 금년 학교 갔는데 대충 가면 되는데 응? 좀 빼먹었는데 반수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반수 어렵다는 건 아까 재수와 경제하고 똑같은 관계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변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깨우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대학을 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주변은 여러분의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학을 좋은 데로 합격하면 박수 쳐주신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부터가 속으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모가 너무 기뻐했대요.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엄마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경을 쓰세요. 주변 신경 쓰지 말고.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3번 출구 가갖고 막, 난 서울대를 합격했습니다. 잡아갑니다. 잡아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근데 왜? 이러지. 근데 왜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학대하는지 몰라요. 그럼 갈 필요 없습니까? 왜 그럼 재수를 합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어야 여러분이 대학 입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자기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자력으로 뭔가 자기를 자기 뜻대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우선 봐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있어요? 포인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주변 의식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